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천조국, 즉 미국 국방 예산안도 양자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2022년 미국 국방 예산안 발표된 사항과 거기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포함됐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그 아이온큐 장기주주방에서도 알려주셨고 저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봤는데 한 유저분께서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안 그 법안이 패스가 됐다는 거죠. 상원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1억 불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국방부가 이제 상업 부분에서 가장 진보된 양자 역량에 대한 접근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사진도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 미국 국방 예산안이 통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보자면 이 NDAA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해가지고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국방에 얼마나 예산을 쓸 건지 그리고 어디에 쓸 건지 이런 우선순위나 정책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년 연속으로 의회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을 해서 이 법안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NDA가 상원 군사위원회, 하원 군사위원회의 관할로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결정하고 관장 자금 수준, 예산을 설정하고 자금이 사용될 정책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NDA는 미군 및 기타 중요한 국방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조달 수준을 승인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돈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미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장비,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장비 그리고 자원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법안의 합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순위에는 첫 번째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두 번째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 세 번째 AI, 네 번째 5G, 다섯 번째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이 포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항공기 및 차량의 현대화, 최신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미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들을 이제 짝짝짝 놓고 여기 얼마, 그리고 여기 누가 담당자, 그리고 여기서 뭐뭐뭐 해라 라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개요와 테이블을 보시면은 2022년 미국 국방비 예산은 777.7 빌리언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922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방비가 100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흔히 1000조 원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죠. 그래서 이게 2021년 미국 국방비 740 빌리언에서 37 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DoD 미국 국방성에 740 빌리언 그리고 DOE 에너지국에 27.8 빌리언을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미국의 이 국방비는 2위에서 15위, 뭐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등등 선진국들의 13개, 14개 국가를 다 합쳐야 미국 하나의 국방비에 근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21년 국방비는 48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한 50조에서 60조 사이인데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미국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은 대통령의 예산 요청과 같이 해외 비상작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비상적으로 뭔가 비상사태가 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상치 못한 우선순위, 즉 전쟁과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 6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은 언제든지 특수한 상황이 오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DoD 국방성의 740 그리고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국의 27 그리고 NDAA 탑라인 뭐 이런 기타에도 돈이 쓰인다. 그래서 합쳐서 777.7 빌리언 달러 920조 원 규모로 내년에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와 관련된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NDAA 법안에 포함된 조항은 신흥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려는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이제 채택을 하고 그걸 혁신화해서 글로벌 세계 패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게 우리 아이온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양자 컴퓨팅, 초소형 전자공학, 생물공학, 그리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원 이 둘 사이의 협력을 간소화하려는 노력 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을 구체적으로 찝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안에서도 새로운 위험 및 기능이라는 섹션에서 이 양자 컴퓨팅이 등장을 했는데 DARPA가 이제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에요. 그래서 뭔지는 뒤에 설명을 할 텐데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턴 연구를 위한 자금 10억 달러, 1.2조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에서 증가를 시켰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고위험, 고수익 연구에 속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달파가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조 원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파가 어떤 기관인지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성의 연구 개발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직접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방산업체, 연구기관들을 경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선정하는 이런 프로젝트성 이런 걸 뽑아내는 기구인데 현재 IT 관련 기술 중 상당수가 달파의 지원 및 개발에 의해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국방기관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의 천병이라고 불리우는 연구소로 기상천외하고 실패할 우려가 큰 혁신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련이 갑자기 달에 인류를 보내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거나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술을 적대국들이 또는 다른 국가들이 개발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하고 실패할 우려가 큰 혁신 기술들을 다룬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달파 관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양자 역량의 개발 및 배포 가속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이 NDA 법안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구체화가 되고 있죠. 미국 국방부 분의 이제 양자 컴퓨팅 이 에리아가 크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국방장관이 이거 개발해 얘네한테 돈 줘 하는 순간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정부나 국방부를 이제 뒤에 둔다면 튼튼한 매출 발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투자하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신기술을 위한 정책 섹션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여러 국가의 능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유도 에너지 시스템, 이건 이제 유도 미사일, 유도 레이저 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극초음속 무기 아까도 나왔고 신흥 생명공학 그리고 양자과학 및 사이버 공간 능력에 대해 비교하라, 분석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이 양자 컴퓨팅과 AI 분야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이 국회에서도 국방부에게 이 역량 테스트 해보고 부족하면 더 역량 부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 이니셔티브 섹션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유용하고 대규모 이중용도 양자 컴퓨팅 기능의 개발 및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립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달파를 통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직에 대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 앞서가는 선도 양자 컴퓨팅 기업, 뭐 IBM, 아이온큐, 퀀티넘, 뭐 콜드 퀀타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규모 양자 컴퓨팅 기업, 쓸만한 양자 컴퓨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에 이제 국방부가 자금을 제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DA는 원래 1억 달러, 1,200억 원을 이 조직에 수여할 것을 권장했지만 상원 예산은 달파의 양자 컴퓨팅 활동 예산에 추가로 60밀리언 달러, 710억 원을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 2천억 그 위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한 교육기관들은 Junio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군인을 미리 양성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영역에 양자정보과학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인재들부터 양자과학을 먼저 가르쳐서 나중에 차후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선도가 되겠다라는 이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미국의 양자 지원 노력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 지켜보시면은 뭐 몇 가지 뉴스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 12월에 이제 있었던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양자과학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주 관리처는 국가양자협력사무소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지원기관으로 들어간 기관들이 NIST, 뭐 국립표준기술원, NSF, 국립과학재단, DOE, 에너지국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연구센터 및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NIST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EDC라는 컨소시엄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학계, 정부기관이 뭉쳐서 QEDC를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퀀텀 컴퓨터들의 시스템을 테스팅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온큐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 아이온큐의 성능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제 미국의 양자 시스템 쪽에 정부나 군이 관심을 갖게 만든 법안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AI와 양자 컴퓨팅에 10억 달러 이상의 리서치 연구금을 쏟아부었고 여기에 또 625 밀리언을 이제 리서치 그 양자 정보 리서치 허브에 쏟아붓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 연구와 개발 가속화 이거를 뭔가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대규모 성능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돈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2022년 미국 국방비 예상 지출에서 그걸 또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천조국 미국의 국방 예산안도 양자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주제로 2022년 미국 국방 예산안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정부들 그리고 유수의 기업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에 돈이 몰리고 있다,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안을 통해서 그 증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스스로 공부한 거를 공유드리는 영상이고요.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매수매도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책임지셔야 함을 고지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을바람이었습니다.